보시면요. 이제 앞부분에 있는 1과 에너지까지는 정리해드렸고 드디어 선생님이랑 했던 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67페이지요. 시준아, 학교 시험도 끝났으니까 앞부분에 있는 66페이지까지 다 풀어. 진짜 66페이지까지 다 풀어와. 자, 67페이지부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조금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실제로 전기 에너지 파트까지 묶여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선생님이랑 반복을 한 번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해봐 드릴 테니까 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열이라고 하는 것과 온도는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도라고 하는 건요, 어떤 물체를 만졌을 때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라고 하는 차고 뜨거운 정도를 객관적으로 숫자로 표현한 값을 온도라고 한다. 이랬어. 그래서 그 온도 중에서 우리가 쓰는 온도 체계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 있었어. 그치?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섭씨 온도라고 하는 스몰 t로 표현하고 단위 도시로 쓰는 온도 체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놈들이 쓰는 화씨 온도라고 하는 대문자 F로 쓰고 단위 도F로 쓰는 I도 있고요. 모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쓰는 무슨 온도도 있냐? 절대 온도도 있어요. 그래서 자, 절대 온도를 라지 T로 쓰고 단위는 켈빈으로 하시고요. 앞으로 모든 온도는 절대 온도로 계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절대 온도는 얘네들 온도 체계를 만들 때 기준을 뭘로 잡고 온도를 만들었어? 그 기준이 달라. 그 중에서 맞아.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야. 그래서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이기 때문에 물이 얼기 시작하는 점을 어느 점이라고 하고, 물이 끓기 시작하는 순간을 끓는 점이라고 했을 때, 물이 끓기 시작하는 순간을 섭씨에서는 100이라고 하는 섭씨 온도로 잡은 거고, 얼기 시작하는 온도는 0도라고 하는 숫자로 잡아서 이 사이의 온도 차이를 100등분으로 나타낸 걸 섭씨 온도라고 해. 그랬을 때 한 등분이 섭씨 온도의 1도 간격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화씨 온도는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212도F로 표현하고요. 물이 얼기 시작하는 그 똑같은 차가운 정도가 0이 아니고 32도F로 표현해서 이 사이를 180등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100등분으로 나눈 애보다 180등분으로 나누는 아이가 더 촘촘한 간격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절대 온도는요, 뭐예요? 물질 속에 있는요, 기체, 뭐요?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온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 속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됐죠? 자, 온도로 표현한 걸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요, 기체의 운동이 멈추는 순간의 온도를 뭐라 그럽니까? 얼마? 0켈빈. 그래서 기체의 운동이 멈추는 순간의 온도를 0켈빈이라고 하는데, 이 0켈빈보다 더 낮은 온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0켈빈이 섭씨에서는 몇 도다? 마이너스 270.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0켈빈이라고 하는 온도가요, 가장 낮은 온도인데 그 낮은 온도를 섭씨 온도에서 마이너스 273도씨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는 영하 온도가 존재합니다. 근데 절대 온도는 영하 온도라는 게 있니 없니? 없어요. 0켈빈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꿔야 되는데, 아니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꿀 수 있을까? 네, 273을 더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꿔서 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온도 체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열도 온도야? 아니라니까. 열의 원래 이름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뭐로? 열량. 근데 이걸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열량이라고도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열 에너지라고 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열은 사실은 열 에너지의 준말이다.
그래서 이걸 중학교 때는 열량이라고 했는데 그럼 열량이 뭐냐? 칼로리. 그렇죠. 열량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열에너지. 됐어? 열량. 이건 뭐냐면 고온의 물질에서 어디로? 저온의 물질로 저절로 누가 물러서도 아니고 저절로 됐어? 이동한 에너지.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저절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에너지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는 뜨거운 80도의 뜨거운 물이 있어. 하나는 차가운 20도의 찬물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열은요.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저절로 이동하겠죠. 이 이동한 열에너지를 우리는 이동한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고? 열에너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열량. 됐어? 근데 얘가 언제까지 이동해? 네. 됐어. 실제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해서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무슨 상태? 열평형. 그래서 열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가 열량 또는 열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열에너지 또는 열량이라고 하는데 이 열량과 하는 식 Q는 C, N, 델타, T 이렇게 구하죠. 맞아. 네. 그 중에서 C의 적자가 뭐니? 네. 이거 비열이죠. 비열의 정의 다시 말해봐. 비열은 네. 어떤 물질 얼마를 1kg을 이게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뭡니까? 에너지. 어떤 물질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요. 한쪽은 1kg의 모래 있어요. 한쪽은 1kg의 물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열을 주면 똑같이 온도가 1도 올라갈까요? 아니죠. 됐어. 모래는요. 똑같이 1kg이 있어서 10도인데 얘를 정확하게 1도 높여 11도가 될 때까지 열을 20가 하면 얘는 1도 올라가요. 그럼 얘는 비열이 20입니다. 근데 물은요. 똑같이 1kg에 있고 똑같이 10도였는데 온도를 1도 높여 11도가 될 때까지 가하는 열이 20이 돼도 꼼짝도 안 하는데 얘 200주니까 1도 올라. 그러면 얘는 200이 얘 뭐라는 거야? 비열이라는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1도만큼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비열이라고 하는데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가 잘 바뀐다는 얘기, 안 바뀐다는 얘기? 안 바뀐다는 얘기.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 그나마 비열이 큰 애가 누굴까요? 물입니다. 근데 내 몸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70%나 들어있는 이유는 내 몸의 체온이 잘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알겠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열이 클수록 온도는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럼 물질마다 비열은 다 같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물질마다 비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열만 보면 이 아이가 누군지 구별할 수 있다. 멋진 말! 비열은 물질에 뭐가 된다? 특성이 된다. 되겠어? 이 얘기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하자. 여기 이렇게 비커예요. 덩어리에 얼음을 집어넣어요. 자, 이 얼음의 온도가 영하 20도고요. 그래서 덩어리 얼음을 집어넣었다고 치자. 그래놓고 내가 알콜레프로 가열을 하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하죠. 그랬더니 온도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이제는 하겠죠? 네. 자, 여기 온도 영하 20도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0도고요. 여기가 100도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눴을 때요. 이 안에 상태 보시면 이거 고 불러. 고액, 요거 액, 액기. 그렇지. 요거 액기. 요거 뭡니까? 기. 이렇게 되죠. 맞아? 자, 그랬을 때 고체가 액체로 상태 바뀌는 거 뭐지 말? 융해. 융해. 어쩌라.
중에 됐어? 근데 똑같은 얼음인데요. 이 얼음 다 녹일 때까지 2분에서 5분 동안 열을 가한 양이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3분 동안 공급한 열이 얼음을 융해시킬 때 필요한 열이겠죠. 이걸 멋진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융해 열. 이라고 해요. 됐어? 자, 예를 들어서 이 얼음이 2kg라고 하자. 2kg일 때 이 3분 동안 가열한 융해열을 보니까 얘가 됐어? 300이라고 하자. 그럼 만약에 이 얼음이 1kg였다면 융해열은 얼마 필요할까? 150 필요합니다. 되겠어요? 이 얘기죠. 자, 근데요. 그리고 나서 액체로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 뭐지 말? 기화. 그 기화가 일어나는 동안 공급된 열을 우린 뭐라고 한다? 기화열. 그럼 꼬맹아, 아까 얼음이 다루가 물을 댈 때까지 3분 걸렸어. 그럼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될 때까지 3분 걸릴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액체가 고체로 바뀌니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 필요한 융해열과 같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이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필요한 기화열의 크기는 달라요. 그래서 요구가는 선생님 2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되겠어? 그렇다면 얘는 융해열이 훨씬 더 크게 많이 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 다음에 꼬맹아, 요거 기울기와 요거 기울기와 요거 기울기가 뭐를 의미할까? 이 기울기가 뭘까? 사실은 똑같이 2kg을 가열하는데 그래서 얘가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에서 0도까지 가는데 2분 걸리죠. 그런데 0도에서 100도까지 가는데 그러면 온도가 5배도 높아져야 돼. 그러면 시간도 5배 더 많이 걸려서 그러면 여기는 10분 걸려야 되는데 사실은 8분 만에 100도 올라갔어. 그럼 온도가 올라가는 빠르기가 다르지. 똑같은 열을 가요. 됐어? 그러면 온도가 더 잘 바뀌는 건 고체일 때야, 액체일 때야? 액체일 때. 그러면 액체일 때는 1도씩 올라가는데 열이 됐어? 고체보다 더 빨리 올라가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요. 비열이 뭐하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이 기울기는 비열이 아니고 비열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야 비열이 큰 거야. 온도가 잘 안 바뀌는 거야. 이해해? 이해하겠어? 네. 이거는요. 수능보다 영재랑 과거를 위해서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네. 심화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 해석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수업을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비열의 역수를 얘기한다 라고 하는 것도 좀 인지하고 가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이 같은 물질이라도 이 기울기가 다 같을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요. 물질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됐어? 물의 비율이 얼마예요? 1이면 얼음의 비율도 1일까? 아닙니다. 되겠어요? 상태마다 비율이 또 달라요. 그래서 비율은 물질의 특징이지만 상태에 따라서 비율값은 달라집니다.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는 것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지금 한 내용을 가지고 별거 없죠? 여기까지 못 알아들으면 뒤지죠? 자, 너네가 가지고 있는 74, 75 풀려있다 확인. 74, 75 안 풀려있는 사람 빨리 5분 안에 해결. 74, 75 뭐라고요? 74, 75 풀렸어? 75페이지는 못 풀어도돼요. 일단 74페이지까지만. 네. 자, 맞아요. Q는 C, 암, 탁은 이건 열량이죠. 열량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예요. 근데
라고 하는 거예요. 연료량은요. 이거는 대문자씨예요. 이거는 소문자씨인데. 연료량은 CM으로 계산합니다.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을 연료량,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막바로 그냥 연료량이 나와요. 같은 물질이라도 질량이 크면 연료량이 큽니다. 그래서 연료량은 실제로 그 물질이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값으로요. 비열 곱하기 질량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질량이 클수록 연료량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불을 끄면 금방 식죠. 양은 냄비는 연료량이 작아서그래요. 근데 뚝배기에다가 똑같은 온도의 물을 끓였다가 불을 꺼도 오랫동안 바글바글 끓어요. 뚝배기는 연료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시준 다이니? 네. 자, 1번부터 다 볼게요. 1번은 절대 온도입니다. 온도에는 이제 비례하니까 절대 온도입니다. 2번은 영하 273. 그래서 절대 온도 0켈빈까지만 온도가 돼서 존재하니까 영하 273도가 제일 낮은 온도겠죠. 절대 온도에서 가장 낮은 온도 0켈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답이 뭔가요? 열에너지입니다. 5번은 열평형. 6번 순서대로 불러. 555? 아니요. 보면 열은요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로 이동하지 열량이 높은 데서 열량이 낮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온도 차이에 의해서 가는 거지 열량 차가 아니야. 열량이 많으면 온도. 열량이라는 거야 이동한 열의 양이야 이 새끼야. 이 박테이들아 X 동글동글함이야.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자, 7번. Q는 C안파. 맞죠? 자, 8번 불러. OXO. 아닙니다. 되겠어? 자, 그 옆에 있는 75페이지의 문제는 지금껏 하고 나서 하죠. 자, 그러면 열의 기본적인 개념을 했어. 그러면 이러한 열 에너지도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열이 할 수 있는 일의 양, 열에 가지고 있는 역학을 설명한 게 열역학 법칙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열역학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자, 또 기억해. 열역학 법칙 몇 가지냐? 세 가지 있어요. 열역학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열역학 법칙 중에서 열역학 제0법칙이 있다는 게 특이하죠. 그리고 열역학 제1법칙이 있고요. 열역학 제2법칙이 있어요. 물리에서는 열역학 제1, 제2, 제0법칙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열역학 제0법칙은 그냥 제0법칙인데 선생님은 그냥 내 나름대로의 이름을 붙이는 거지. 원래 이런 이름 없어. 열역학 제0법칙은 사실은 열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A와 B의 온도가 같대. 생각해봐. 근데 B와 C의 온도가 같대. 그러면 내가 굳이 측정해보지 않아도 따라서 어떤 일을 알 수 있어?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같을 거야. 되겠어? 네, 국어에서 얘기하는 3단 문법이죠. 이게 열역학 제0법칙이야. 얘기할 거리가 없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열역학 제0법칙을 안 가르쳐줍니다. 할 필요가 없어서. 됐죠? 하지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1법칙이 가장 중요하고요. 됐죠? 열역학 제1법칙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얘기해요.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열에서도 그래 라는 겁니다. 열에서도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 열이라고 예외는 없어 라는 겁니다. 자, 그 열 에너지 보존될 때요. 열을 받을 주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피스톤 속에 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열을 받아보는 거죠. 여기 있는 수만 가지의 기체 입자들이 있어요. 엠물계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 기체가 들어있는 공간에 내가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서 열을 가하면 당연히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동한 열의 양을 뭐라 그럽니까? 열량. 그러면 제가 알코올 램프로 이 안에 있는 기체한테 열량을 가한 거겠죠? 그래서 내가 준 열량이 얼마냐면 내가 준 열량, 열에너지가 100줄이라고 치자. 그러면 100줄만큼 얘가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100줄만큼의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0만큼의 열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기체가 열을 흡수해서 점점 뭐해지겠니? 뜨거워져. 뜨거워지면 운동 속도가 뭐해지니? 활발해지면 운동 에너지가 뭐하니? 증가.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에 변화가 생기겠지. 뜨거워진 만큼. 그러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열 에너지 100 중에서 얼마 썼어? 다 쓸 수도 있고요. 하나도 안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 60 썼다고 치자. 그럼 나머지 40 어디 갔어? 없어지지 않죠. 이 나머지 40은요. 뜨거워진 기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활발하게 와서 충분하겠죠? 어디에? 피스톤 뚜껑에. 피스톤 뚜껑에 더 세게 더 많이 와서 부딪히면 피스톤 뚜껑이 뭐합니까? 밀려 나가죠. 됐어? 그래서 기체의 입장에서는 피스톤 뚜껑에 압력이라고 하는 뭘 준 거야? 힘. 그 힘으로 이만큼 밀고 갔네? 나 뭐 한 거야? 힘을 줘서 밀고 갔다. 뭐 하고 니? 그쵸? 그러니까 이 기체가 피스톤 뚜껑을 밀고 가는 일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체는요. 외부에서 받은 열 에너지만큼 반드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또는 일해야 된다. 이 두 개의 합한량이 반드시 얘랑 같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의 열 에너지 값과 오른쪽의 열 에너지 값은 항상 고정돼야 된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렇지? 근데 꼬맹아, 열 중에서요. 플러스 100줄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100줄일 때도 있고 0일 때도 있어. 한국말로 해석해. 플러스 100이 무슨 말이냐? 이게 받았다. 기체가 열을 뭐했다? 흡수했다. 흡열 반응했다 이 뜻이에요. 됐죠? 네. 마이너스 100은 무슨 뜻일까? 그렇죠. 열을 밖으로 방출했네. 기체들이 열을 밖으로 막 내보내는 거예요. 열 방출, 발열 반응했다. 그 뜻이에요. 영어는 뭘까요? 열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아. 그걸 더 멋진 말로 얘기해봐. 중학교 3학년 2단원 시험 보면서. 열혈이요. 닥쳐. 네. 열의 출입이 없다. 이거 뭐라 그럴까요? 단열. 단열. 그래서 단열되어 있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의 출입이 없는 상태를 단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가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요. 열의 양이 플러스 60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60일 수도 있네. 내부 에너지가 이거 무슨 뜻일까? 0일 수도 있네. 이거 무슨 말일까? 이거죠. 자, 플러스 6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야. 증가했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이유가 뭐야? 열을 받으면 속도가 뭐해지니까? 빨라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뜨거워졌다는 얘기야? 차가워졌다는 얘기야? 뜨거워졌다는 얘기. 그러니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직접적으로 기억해야 되잖아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온도 변화다. 뜨거워졌냐 차가워졌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 중에서요. 플러스 60이라는 건 뜨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온도 상승. 이 새끼가 온도가 올라갔네. 그래서 뜨거워져서 운동 속도가 빨라졌네. 그 얘기야. 알겠어? 마이너스 60은 뭘까? 그럼 무슨 얘기야? 온도 하강. 하강. 그래서 운동 속도 느려졌어. 그 뜻이야. 됐어? 네. 얘는 온도가 하강했다는 뜻이야. 기체의 온도가 하강해서 속도가 느려졌어. 그런 얘기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0이라는 건? 기체의 온도가 일정해. 온도 안 바뀌었어. 그 얘기야. 온도 일정.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와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네가 쳐다본다고 되겠냐? 아니죠. 온도 보란 얘기야.
온도가 올라갔어 내려갔어 이거 보란 얘기야. 알겠어? 네. 자 그럼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온도계를 재봐도 되는데 온도계 없어. 뭐밖에 없어? 압력 부피 그래프밖에 없어. 압력 부피 그래프밖에 없다고요. A점, B점, C점, D점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A로 갈 건데 A에서 B로 바뀌었어. 뜨거워졌냐? 차가워졌냐? 그거 뭐야? 어떻게 알아? 온도가 없는데. 알아야지 이 새끼다. 저희 거 너네 화학 했잖아. 기체 방정식 비비는 에너지 PV는 뭐라고? nRT라고. 네가 윤수라 너 화원 안 하지? 네. 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기체의 입자수에다가 상수에다가 절대 온도를 곱한 값이랑 무조건 같아요. 됐어. 이 식 왜 나왔다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식이요. 보일 법칙, 샤를 법칙 합한 거죠. 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체는 부피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어. 근데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뭐 하면 돼? 온도를 뭐 하면? 높이면 부피가 뭐 해져? 커져. 라는 얘기 누가 했어? 샤를. 그래서 이게 샤를 법칙이야. 온도를 높이는 만큼 부피는 커져. 샤를 법칙이야. 그래서 실제로 온도와 부피,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무슨 온도여야 되니? 당연히 과학이니까 절대 온도죠. 그래서 절대 온도와 부피는 항상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 비례이기 때문에 기울기 일정해.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야. 이거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이게 샤를 법칙의 의미야. 알겠어?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를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압력 압력이죠. 됐어.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는 뭐하니? 감소해. 무슨 관계야? 반대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 누가 했냐? 보일이 했죠. 그래서 이거 보일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니까 압력 프레스의 약자 P 써요. 부피는 볼륨의 약자 V 쓰라고요. 반비례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맞습니까? 너네 반비례가 혹시 이런 그래프도 반비례라고 하냐? 아니요 난 진짜 깜짝 놀랐다. 이건 반비례가 아니다. 어? 자, 그러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반비례 하는데 이때 반비례 곡선 중에 어디를 잡아? 어디를 잡아? 그랬을 때 이때 이 점에 해당되는 압력과 부피를 곱할 거야. 이 점에 해당되는 압력과 부피를 곱할 거야. 누가 더 커? 똑같죠. 반비례 그래프에서요. 가로축과 세로축을 곱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한 또 다른 값을 가져. 이게 반비례의 규칙성이에요. 이게 비례의 규칙성입니다. 되겠어? 근데 이 얘기를 한 게 보일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면 온도분의 부피는 일정한 상수값을 갖고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도 또 다른 일정한 상수값을 갖지만 이 상수하고 이 상수가 같을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둘을 만족하는데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상수값을 가질 수는 없을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수값을 가질 수는 없을까? 그 상수를 찾아야지. 이 상수를 우리는 기체 상수라고 합니다. 이 상수를 찾고 싶었던 게 보일샤르예요.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수값을 찾고 싶었던 게 보일샤르라고 해요. 그래서 보일샤르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에도 일정한 상수이며 온도와 부피 사이에도 일정한 상수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특이한 상수를 찾고 싶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피스톤 속에다가 기체를 한 덩어리를 집어넣어요. 그거를 일몰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기체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엄청난 양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으면 기체가 산소든 수소든 상관없이요. 이 공간이 0도씨 1기압이라면 어떤 기체를 이만큼 집어넣어도 얘가 차지하는 부피가 무조건 얼마여야 되냐면 22.4L여야 됩니다.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조건이요. 기체 1몰개를 0도씨 1기압에 넣었을 때 차지하는 부피가 22.4다라는 조건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근데 꼬맹아, 0도는 0도로 넣으면 안 되죠. 얘는 섭씨 온도잖아요. 얘는 절도 온도로 바꿔야죠. 얼마로 바꿔야 됩니까? 273켈빈으로 바꿔야죠. 분해. 1기압이라고 하는 건 물리에서 쓰는 단어가 단위가 아니죠. 이건 화학 단위죠. 네. 1기압은요. 중학교 3학년은 배웠어요. 1기압은 1013 헥토 파스칼과 같죠. 헥토라고 하는 건 곱 몇 개 대신에 붙은 거냐? 2개 대신에 붙은 거고요. 파스칼은 과학자 이름인데 얘는 뉴턴 퍼 제곱미터를 대신해서 쓴 과학자 이름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 여기에 있는 요 값을 그냥 00으로 놓은 거죠. 00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에 몇 승? 10에 5승. 그래서 대략 10에 5승이에요. 10에 5승 뉴턴 퍼 제곱미터를 여기다 넣는다고요. 압력 자리에. 그래서 10에 5승. 그 다음에 부피도요. 22.4리터도 화학에서 쓰는 단위지 물리에서 쓰는 단위가 아니죠. 물리는 MKS 단위밖에 안 써요. 그러면 길이 표준 단위는 미터니까 부피 표준 단위는 뭐겠어요? 세제곱미터예요. 그러면 22.4리터는 몇 세제곱미터 하게? 그냥 물어봤어. 1리터는 몇 세제곱미터 하게? 10에 마이너스 3. 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못다고. 그래서 22.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세 이렇게 때려 못다고. 그래서 기체 상수라고 하는 값을 얘를 구했다고요. 그게 0.08이라고요. 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나와. 근데 이거는 기체 1몰개 넣었을 때죠. 2몰개 넣으면 부피가 2배 커지니까 상수도 몇 배 커져야 돼? 2배. 3몰개 넣으면 됐죠? 기체의 양이 3배 많아지니까 부피도 3배 커지니까 상수도 3배 커지고요. 기체를 1몰도 2몰도 3몰도 아닌 n몰 넣으면 기체 상수도 n배 커져.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분수 있는 거 싫어서 이거 넘기시면 그래서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져. 이게 기체 방정식이야.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이런 기체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PV는 nRT라고 하는 거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보일샤를 법칙이구나. 이건데 내가 이렇게 피스톨에다가 막 열을 가해도요. 이 피스톨 아래에 있는 기체 입자수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상수 바뀔까 안 바뀔까? 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가열을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요 값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값은 일정한 상수 또 다른 상수 값으로 놓으면 그 상수 소거하면 같다가 아니고 그냥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사실은 온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해도 압력과 부피의 곱한 값으로 누가 더 온도가 높은지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한 값이 클수록 온도는 더 뜨거운 거야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꼬맹아 여기에 부피를 1, 여기 부피 2, 여기 압력 1, 여기 압력 2 더 이상 간단할 수가 없다. 최선을 다한 간단합니다. 그러면 꼬맹아 이때 A, B, C, D 한 바퀴 돌아 다시 A까지 올 때 얘네들의 온도가 어때요를 알고 싶으면 압력과 부피를 곱해보면 돼. 이 뜻이잖아요. 그죠? A는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얼마냐? 1만큼의 온도라면 B는 2. 오, 이 새끼가 온도가 1만큼 더 증가했네 이 뜻이에요. 그렇죠? C는요? 4. 아하, 온도가 2만큼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D는요? 2. 온도 다시 2만큼 감소했다는 얘기구나. 맞아?
자, A는 1, 다시 1만큼 감소했다는 얘기고 이 뜻이라고요. 하겠어? 이런 얘기야. 못 알아들으면 병신이죠.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와중에 이 표를 채워보자. 되겠어요? 네, 이거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던 거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까지 기억했으니 한일의 양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도 해보자. 선생님, 한일 중에서요. 아까는 플러스 40의 1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2란 게 플러스 40이 아니고 마이너스 40이었어요. 그리고 한일의 양이 0이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 40이라는 얘기는요. 기체가 힘이 세져서 피스톤 뚜껑을 밀고 뭐했다?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죠? 그걸 우리는 이랬다라고 하지만 다 필요 없어. 자, 플러스라는 얘기는 기체가 밀고 나와서 기체의 부피가 뭐했다? 증가했다 이 뜻이야. 부피가 증가해야 돼. 그래야 일을 한 거야. 알겠어? 마이너스 40은? 감소. 그러죠. 거꾸로 피스톤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 그래서 기체가 있는 부피가 감소했다는 뜻이야. 부피 감소. 그럼 한일이 0이라는 거야. 부피가 변화. 부피 변화 없다는 거야. 부피 요청. 이제 다 알아들었어. 채울 수 있겠어? 해보자. 그러면 저 옆에 선생님이요. 예쁘게 그래프를 그려왔잖아요. 다시 그릴 수는 없습니다. 재활용하자. A에서 B로 가. B에서 C로 가. C에서 D로 가. D에서 다시 한 바퀴 돌아 A까지 오는 거고요. 그 한 바퀴 도는 동안 전체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안목 얘로 문제 푸는 겁니다. 이렇게 가요. 해보자. 내 새끼들. 젠장. 칸을 한 칸씩 밀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없지. Q는 델타 U 플러스 W고요. 왜 이렇게 썼어? 생각을 했었어야지. 자, 꼬맹아 보자. A에서 B로 가. A에서 B로 갔어. 온도 뭐였어? 1 증가. 1 증가했죠.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뭐했다는 거야? 증가. 1만큼 증가했다고 치자. 됐어? 네. 그 다음에 이 새끼 1 했니 안 했니? 뭐 보면 알아? 부피 변화. 자, A에서 B로 갔어. 부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부피는 계속 1. 맞아요? 그러면 얘는 한 일이 얼마? 0. 맞아? 오빠 엉덩이 시리즈로 춤춰줘. 동생 핸드폰 올려주잖아. 자, 그러면 보면 얘는 결국은 이 열을 흡수했어야 되니 방출했어야 되니? 왜요? 흡수했어야죠. 얼마만큼? 1만큼. 여기는 열을 1만큼 흡수했네. 흡열 반응했네. 이 뜻이야. 되겠어? 자, 그럼 B에서 C로 가. B에서 C로 가면 열을 얼마만큼? 2만큼. 됐죠? 열이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2만큼 상승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갔어. 한 일 있게 없게? 있어요. 있죠? 부피가 증가했죠? 부피가 1이었다가 얼마로? 2로. 그럼 한 일 얼마 하게? 한 일 어디 있게? 이 밑에 있는 B에서 C 사이에 밑에 있는 면적이 한일입니다. 요게 한일이야. 그래서 1 곱하기 2에서 한일이 2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생님 이 면적이 한일이고 맞아요? 맞아요. 왜요? 라고 하면 한일은요. 힘 곱하기 밀고 간 거리. 그래서 W는 F, S. 맞냐? 근데 너네 압력이 뭔 줄 알아? 압력 말해? 나이 먹었는데 압력도 말 못하냐? 압력은? 이거 아니에요. 누르는 힘. 누르는 힘 틀렸죠? 뭘까요? 뉴턴 퍼 미터 제곱.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죠. 아, 아? 응. 그러면 보면 이거
압력은 기체가 피스톤을 누르는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면적은 피스톤의 면적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에다가 피스톤의 넓이 곱하면 지금 기체가 밀고 있는 힘의 크기를 실제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간거리는 뭘까? 이 피스톤이 이동한 요게 바로 간거리죠. 됐어? 근데 눈이 있는 사람들 보여 뭔가가 AS. 요게 뭐냐? 이게 뭐냐? 이 부피야 부피. 부피야 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V는요 사실은 피스톤을 밀고 가는 동안 증가한 부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델타 V. 맞아. 네. 그래서 얘는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를 곱한 만큼이 한 일이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저 그래프 잘 보면 압력이 어디 있냐면 그래프의 세로에 있고요. 부피는 어디 있냐면 가로에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가로에다가 세로 곱하면 뭐 나온다고요? 면적. 저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한 일이라고요. 그 얘기야. 그 얘기야. 그래서 기체의 한 일은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보여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쟤는 한 일이 넓이 구하니까 2네. 그럼 결국 얘는 열을 뭐 했어야 되니? 얼마만큼? 4만큼 뭐 했어야 돼? 흡수. 이걸 구하는 거야. 이거.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C에서 뒤로 간다고 쳐. C에서 뒤로 가면 거꾸로 온도가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이만큼 감소. 한 일 있어 없어? 빨리 봐. 없어요. 없어요. 0. 맞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이를 뭐 했어야 되니? 열을 뭐 했어야 되니? 이만큼 방출. 그래야 이거 더한 값이 얘랑 같아지죠. 맞죠?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요. D에서 A로 가면 온도가 또 1도만큼 감소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1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D에서 A로 갈 때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그랬어요. 변했죠. D에서 A로 가면 부피가 오히려 줄었죠. 맞아요. 그러면 거꾸로 요만큼은 1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면적 얼마? 1 받았으니까 뭐냐? 부피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 이거죠. 그러면 얘는 열을 얼마만큼? 이만큼 뭐 했어야 돼? 방출. 이해가? 하겠어? 그러면 이제 됐어. 그러면 한 바퀴 다 돌았어. 총 열에 야 출입한 열이야 플러스 1. 근데 신기한 거 알아? 요거 총 한 일에야 얼마? 얼마니? 플러스 1고요. 얘하고 얘 반드시 같아요. 한 바퀴 순환. 틀리면 뒤집니다. 한 바퀴 순환하는 순간 전체 출입한 열의 양과 한 일의 양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예외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 플러스 1. 맞아. 아니. 이게 뭐야? 이 플러스 1이라는 게 처음부터 여기 써서 있었어요.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빼시면 그죠?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시면 요거 나오죠. 요 사이 면적이 사실은 총 전체량이야. 이게 플러스 1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바퀴 출입하는 동안 전체 열의 출입량과 한 일의 양은 저 사이 면적이랑 늘 같아야 됩니다. 괜찮아? 자, 꼬맹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총 합이 얼마냐? 이거 빵.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온도는 높아지지도 낮아지지도 않았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다시 A로 왔기 때문에. 알겠어? 이 얘기예요.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여러분들이 계산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A에서 D 갔다 D에서 D 갔다 그랬다면 마이너스 1 돼요. 뭐야? 저 A에서 D 갔다가 D에서 C 갔다가 C에서 B 갔다가 B에서 1로 옮기. 네. 그럼 마이너스 1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냐고요? 근데 그래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됐죠? 열이 회전하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열의 출입을 이용한 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요. 구름 생성. 요번에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간 또는 기말 때 시험 봤던 구름이 생기는 과정이야. 구름이 생기려면요.
이렇게 바다에 있는 물이 햇빛을 받아서 뭐 해야 되냐? 증발. 그래서 얘가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추워져서 뭐 하냐? 응결. 그래서 물방울. 맞아? 그 물방울들이 모여서 뭐 생기냐? 구름. 그래서 뭐가 오는 거냐? 비. 이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 중에서요. 이렇게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다시 물방울이 생기는 이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을 연력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자, 보면 수증기를요. 갑자기 공기가 데리고 확 올라가요. 그러면 실제로 수증기는 요 밑에 있을 때 요만한 크기였다? 얘 안 바뀐다? 요 크기였다? 왜? 왜 크기 안 바뀌어?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기압과 안에서 수증기가 미는 내부압의 크기가 뭐해서 같아서. 네 몸도 크기가 일정하지.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과 안에서 지금 밀고 있는 힘의 크기가 어때서? 같아서. 근데 보면 너를 갑자기 우주로 가져갈 거야. 거기다 놓을 거야. 거기 가져가면 기압이 있니 없니? 없어요. 갑자기 이 값이 0 돼요. 근데 얘는 여전히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터져요. 그래서 그냥 우주에 그냥 데리고 가면 터져? 터진다. 그래서 우주복 입히는 거예요. 그 우주복을 입히는 이유는 여기 안에 기압과 똑같은 힘으로 밀게끔 해요. 안 그러면 이건 터져요. 우주 가는데 산소 호흡기만 달고 가. 그래도 터져요. 여기를 못 눌러주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구는요. 이렇게 공기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일정해요. 내 몸 안에서는 밖으로 나오려고 막 밀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안 터지는 이유가 밖에서 공기가 누르는 힘이랑 똑같아서 그래요. 근데 보면 이 수증기를 데리고요.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면 뭐가 달라질까? 하늘 위로 올라가면 뭐가 달라질까? 공기가 누르면 압력이 세지냐 약해지냐. 이게 줄어들어요. 공기가 약해지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에서 미는 힘이 뭐해질까? 커지겠죠. 그러면 이 수증기의 크기가 뭐해져야 되겠니? 커지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수증기의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수증기의 부피가 바뀌었죠. 이 부피가 변하는 이유가 온도 때문이냐 압력 때문이니? 압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온도 없이 압력에 의해서만 부피가 바뀌었어. 열의 출입 없다. 뭐? 단열. 그래서 네, 자 열의 출입 없이 부피가 커졌어요. 단열 뭐라고 한다? 팽창.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건데 이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과정을 연력학으로 설명하면 어떤 줄 아세요?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부피가 커졌대. 플러스 A1 마이너스 1. 부피 팽창 플러스. 이 한일이 만약에 10이라고 하시자. 근데 단열이라며 열의 출입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온도가 뭐여야 돼? 10만큼 갑자기 확 줄어야 돼. 수증기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그래서 그러면 수증기가 차가워지면 뭐 되냐? 물방울. 그래서 물방울 생기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슬이 맺히고 구름이 생기고 그래서 안개가 끼는 겁니다. 이때 이걸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연력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생길 때는요. 열의 출입 없이 갑자기 부피가 커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물방울이 연결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느껴봐. 그러면 갑자기 부피를 확 크게 하려면 온도가 뭐 해진다고? 낮아진다. 그럼 거꾸로 부피를 작게 하면 순간 온도는 높아져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피스톤이 있어. 기체 들어있어. 내가 갑자기 이 세계를 확 눌러버려. 그래서 부피를 쪼그라들게 해. 그러면 여기 있는 기체들의 온도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알아? 가열하지 않아도. 그래서 갑자기 압축을 확 해버리면 여기 터져. 알겠냐? 네. 갑자기 이 세계의 부피를 확 크게 해주면 여기가 뭐 해진다고? 차가워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게 단열 압축 팽창이야. 알겠지? 네. 이거 갑자기 부피가 확 커지게 해주는 방법 중에 또 하나 뭐 있을까? 사이가 너무 두꺼운 딸기야. 그러면 순간 압력이 낮아지지. 그럼 부피가 커지지. 그래서 부피 팽창을 하니까 사이가 병이 훨씬 더 작아져. 알겠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알겠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더라. 이게 연력학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럼 보면 아까 우리가 못
있지. 75페이지. 75, 76, 77. 이제부터 머리 들어가야 돼. 네. 75부터 77. 78까지. 두 장 빨리 풀어. 그래봤자 내 문제야. 적응 안 된다. 또 하고 적응 안 돼. 빨리 해. 뭐? 다 외워 정말. 역사 답은 뻔해. 이순신 아니면 세종대왕이야. 아니야?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위인이 이순신 세종대왕. 출시 또 이명박? 뭐 어디 넣어? 누구 넣어? 이순신 세종대왕 순서대로야. 1번 이순신, 2번 세종대왕, 3번 누구야? 요즘에 정조 되게 많이 나와. 영조, 정조 엄청 나와. 그 시험 범위가 요즘에 정조가 세종대왕보다 bin추 속도가 더 빠르대. 안 배워. 여기 답이야. 어쩔 수 없어. 고려까지밖에 안 고려는 을지문덕? 이거 고려. 왜? 을지문덕 어디야?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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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왕건 시작할 때 고려 시작할 때 나오는데 그럼 고려 안에는 또 누구 있어? 왕건 말고 없어? 태주이. 시작할 때만 뭐 태조 태조 왕 위대한 사람이 왕건 한 명이야? 아니요. 요금 많아요. 광종 성종밖에 안 나. 아, 광종, 성종. 이칠과. 최영 최영? 이성계 아니 어? 아니 그 이성계는 너무 갔는데? 에이 그건 조선 시작할 때잖아. 우리 유관순 가자, 유관순.
대한 상태에서 실린더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만 증가시킨다 그랬어. 그러면 부피 증가와 같은 말이 뭐라고? 1 했다. 됐어. 그러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한 일이 있네 이런 얘기야.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 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맨 처음에요. 압력과 처음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온도와 비례하는 처음에 요만큼의 온도를 가졌는데 피스톤이 밀고 나가도 압력은 변하지 않고 일정인데 근데 부피가 뭐 했다고? 증가했다고? 그러면 온도는 뭐 했다는 거야? 온도 뭐 했다는 거야? 증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도 뭐 했어? 증가. 이 얘기야. 괜찮아? 괜찮아? 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기체가 피스톤을 미는 힘은요. 됐어? 우리 힘 어떻게 구한다고? F는 MA만 알면 안 되지. 하나 더 배웠지. 압력은 단위 면적분에 누르는 힘이라서 힘은 뭐라고? 압력 곱하기 면적이라고. 그래서 꼬맹아 뭐라고 외우면 돼? 마파 두부 병신. 오. 알겠어? 네. 그렇게 외우면 되잖아. 마파 되겠냐? 네. 이건 그렇게 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면 되지. 그래서 기체가 미는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에요. PA. 됐죠? 두 번째. 기체가 피스톤의 한 일은요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 건데 이렇게 곱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 부피 변화량. 그래서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하는 게 한 일이야 이랬어요. 이게 한 일. 됐어?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압력에다 부피 변화량 곱하는 거야 라고 해야 됩니다. 자, 기체의 온도는 뭐 해줬을까요? 이 기체는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온도 뭐 했을까요? 상승. 이런 얘기예요. 자,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온도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얘 속력도 증가했다는 얘기가 뜨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야. 됐죠?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죠.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 기체가 A 상태에서 B 상태로 바뀔 때 꼬맹아 A에 있는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얼마나 오냐? A는 PV죠. B는요? 얼마나 오냐? 4PV죠. 온도가 3PV만큼 증가한 거죠. 맞아요. 뜨거워졌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부피 증가했으니까 일도 했어. 그 밑에 있는 면적만큼 일했어.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A에서 B로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틀린 걸 찾아보도록 하죠. 자, 기체의 온도가 높아졌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됐어. PV에서 4PV가 됐으니까 온도가 높아졌겠죠. 이런 얘기잖아요. V, EV, P, EP, A, B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자,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은 EPV니? 라고 했는데 한 일 어디다 있어? 이렇게 갈 때 한 일. 맞아요. 요거. 넓이. 얼마니? 1.5 PV. 자, 그래서 이 안 돼. 3번.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을까? 네. 그거랑 같은 말. 뜨거워졌니? 뜨거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했겠죠. 기체가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했니? 라고 했는데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고요. 일도 했으니까 당연히 열을 뭐 했어야 되니? 흡수했어야죠. 5번.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증가했니? 네. 네, 뜨거워졌어.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11번 가자. 그림과 같이 단열되지 않은 피스톤에 의해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단열된 실린더에 이상기체 A, B가 들어있습니다. 피스톤은 정지해 있고 밑으로. 자, 피스톤이 정지되어 있다는 건 양쪽에서 미는 힘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스톤에 한쪽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 기체 있고 한쪽에는 B 기체가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미는 힘이 같으니까 피스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이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미는 힘이 같다 이런 뜻이야. 압력 같아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A와 B는 열평형 상태입니다. 열평형 상태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둘의 온도도 같아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한국말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기체의 부피와 분자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네, 여기를 자를게요. 온도도 같고 압력도 같은데 기체수가 여기는 기체가 2개 있는데 여기는 1개 있대. 그럼 누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많아야 돼? A가. 그러니까 얘는 부피가 크고요. 얘는 부피가 작아야죠. 됐어? 그런 얘기여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 A와 B의 물리량을 등호 또는 부등호로 표현해 봐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요. 기체의 온도는 어느 쪽이 클까요? A일까요? B일까요? A? 네? 자, 얘는 부피가 얼마예요? 2V. 얘는 부피가 얼마예요? 2V. 온도는 뭐라고 써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되겠어요? 네.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인데 얘네들의 온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면 열평형 상태니까 온도는 같아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쵸? 온도는 같네요. 얘네들의 온도 같다고 그러잖아요. 열평형 상태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기체의 압력은 어느 쪽이 더 크냐? 압력은 A와 B 중에 어느 쪽이 더 커요? 같아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어느 쪽으로 밀리지 않아요.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떨까요?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라고 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 어떨까요? 내부 에너지와 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온도가 뭐라 그랬어? 같다 그랬어요. 내부 에너지 같아. 됐어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 같고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요. 내부 에너지 A와 B 중에 누가 클까요? 이게 A가 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PV는 nRT인데 그래서 온도는 같아. 그래서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같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얘는 몇 개 있어? 하나.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전체가 얼마야? 그냥 1이야. 근데 얘는 입자가 몇 개 있어? 2개.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얼마가 돼? 입자수가 달라서. 그래서 똑같은 각각의 한 개마다의 운동 에너지를 갖거든요. 입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를 갖거든요. 근데 입자수가 쪽수가 이쪽이 많아.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는 이쪽이 많은 거지. 쪽수만큼. 알겠어? 입자수만큼 많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영지에서만 나와요. 항상 수능에서는 입자수가 같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다를 수가 없어. 수능에서는 입자수를 양쪽으로 같게 줘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다를 수가 없어. 근데 영재 문제를 살짝 가져다가 놓은 건데 걔는 입자수가 많은 쪽이.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얘는 입자수가 많아서 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주세요. 그죠? 총 내부 에너지는 각각의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합합값이었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좀 주의해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왔어요. 12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 A까지 옵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어요. 오늘 배울 핵심 문제가 이거죠. 자, 찍어봐. 몇 번일 것 같습니까? 2번이요. 2번이요? 네. 저의 답은 2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4번. 4번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2번 좀 볼게요.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꼬맹아 온도는 B의 온도 얼마야? 불러. EPV. 네. 그래서 얘는요. B는 EPV고요. 그 다음에 C는요. UPV. 얼마? 6
6PV. 그러면 얘는 4PV만큼 온도가 상승한 거죠. 그러면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는 증가 4PV만큼. 그래서 그 다음에요. 거기에서 보시면 W는요. 한 일 있어 없어? B에서 시험할 때 한 일 있어 없어? 있어요. 네. 있죠. 네. 했죠. 한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 두 개를 합한 만큼 열을 흡수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꼬맹아 B에서 시험하는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를 왜 틀리겠을까? 낯을 쳐먹었어? 어? 이번 시켜 있었어요. 자, 4번 봐. 그러니까 이번이라 돼. D에서 A로 가.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는요. 기체가 방출한 열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과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D에서 A로 가자. 온도. D의 온도 얼마? 3PV 3PV. A는 PV PV. 그러면 얘는 온도가 마이너스 2PV만큼 감소했으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얘는 마이너스 2PV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부피 뭐였니? 변했어요. 네, 부피 바뀌었어요. 감소했으니까 1도 됐죠. 마이너스 1을 받았겠죠. 마이너스 얘는 뭐 PV라고 할까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3PV만큼 방출해야 되니까 됐어. 네. 이 과정에서 방출한 열의 양이 외부로부터 받은 일과 같지는 않아요.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번을 드렸어야 합니다. 자, 1번 가죠. 왜 번호가 갑자기 1번으로 튀죠? 자, 그림은 단연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일정량의 기체를 가열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상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며 이상기체에 공급된 열량은 Q입니다. 이상기체를 가열하는 동안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세요. 자, 꼬맹아, 압력은 그대로 P로 유지. 근데 부피가 뭐했어? 변했어요. 증가. 여기서 그럼 온도는 뭐 했다는 거야? 높아졌어요. 높아졌죠. 됐죠? 네. 온도는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인데, 얘는 일정하게 묻는데요. 얘는 계속, 그래서 피스톤이 올라가도 압력은 계속 1기압을 유지한대요. 근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온도는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Q이다 라고 했는데 꼬맹아 봐봐. 여기에서요. 얘가 부피가 증가할 때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외부에서 준 열이 Q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써. 얼마만큼 썼는지 모르는데 그냥 플러스 3분의 1 Q만큼 썼다고 쳐. 그러면 한 일은 얼마여야 돼? 3분의 2 Q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되겠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체가 외부의 한 일도 Q라고 볼 수는 없어. 왜? 내부 에너지도 증가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D는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하죠. 왜? 내부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평균 속력 증가해요. 그런 얘기 하고 있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해봐 드릴 테니까 뒤에 있는 문제 쭉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저하고 할 게 있습니다. 83페이지. 풀어요. 오늘 마지막 내용이죠. 아니요? 자, 실제로요. 여러분들은요. 열이라고 하는 거에서 연력학이라고 하는 연력학 제1법칙도 했는데 연력학 몇 법칙도 있다 그랬어? 네, 연력학 제2법칙도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열 이동 법칙이야.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맞아요. 열은 항상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만 이동해. 거꾸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가니까 한쪽을 뜨겁게 만들어. 그럼 반대쪽으로 가겠죠. 한쪽을 뜨겁게 여기를 가열한다고요. 여기를 고온부. 자, 이때 가열할 때 내가 준 열의 양이 얼마냐면 100 줬다고 치자. 그럼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 반대편이겠죠. 여기가 저온부겠죠. 그러니까 열은 스스로 이 방향으로 흘러가. 근데 흘러가고 있는 열 중에 일부를 뽑아서 바퀴를 돌리는다. 뭐 할 거라고? 일할 거라고. 얼마만큼? 40만큼 일하는데 쓸 거라고. 그래서 그럼 똥꼬로 얼마 나갔다는 얘기야? 똥꼬로 나간 거 얼마? 60.
됐어? 이렇게 열 중에 일부를 일하는 데 쓰게끔 만들어 놓은 이 장치를 멋진 한국말로 뭐라 그러니? 열기관. 엔진 새끼야. 됐어? 이걸 외래어로 뭐라 그러냐? 열기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엔진이야. 자동차 엔진. 되겠냐? 자, 그럼 이 엔진의 효율은 얼마야? 그게 열 효율이야. 되겠어? 열 효율이 얼마야? 30. 아빠가 10,000원어치 기름 샀는데 2,000원어치 썼대. 8,000원 버린 거야. 그치? 그러면 아빠의 효율은 얼마니? 얼마니? 아빠 자동차의 효율이 얼마야? 어떻게 구해? 10,000원 주게. 얼마 썼다고? 2,000. 2,000원. 이거잖아. 이게 효율이잖아. 그러니까 준 것 중에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Q1분의 W가 효율이라고. 이게 효율이야. 그러니까 얘는요. 100 중에서 40만큼만 일하는데 썼기 때문에 열 효율이 얼마라고요? 0.4. 효율이 40%인 열기관이야. 이렇게 돼도 최고의 효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볼보, 벤츠 실제 효율 40%안 됩니다. 내 몸이 딱 40%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몸이 40%. 사람들은 40%까지 못 갑니다. 사람들 기술이. 벤츠, 볼보 막 40 몇 프로 이렇게 광고 때리죠. 뭐 마찰 없을 때, 이상적일 때. 실제로 타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열효율을 조금씩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얼마? 이거 1만 들고 싶어요. 안 돼. 이거 가능하다 못하다? 못합니다. 왜?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뽑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 뽑아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열이 흘렀다 안 흘렀다? 흐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 기간은 열역학 제2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열에 대한 얘기가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6단원 내용입니다. 중학교 3학년 6단원 에너지 전환. 그 중에서 우리 인류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게요? 전기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인간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요? 비트. 때가 쏙 비트. 모대음 병신. 그래서 V가 뭐라고? 죽여.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되겠어? 초야. 됐어? 이렇게 곱하기 전기 에너지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기 제품을 사가지고요 10V짜리 전기 제품에 2A의 전류를 흐르게 해서 10초 동안 사용했어. 그러면 이 전기 제품이 지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얼마야? 200줄의 전기 에너지 쓰고 있어요. 이런 뜻이야. 납득해? 오케이. 이런 뜻이거든요. 됐어?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비트로 계산하는 건데 그거 말고요. 선생님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요. 라고 하는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총 사용한 시간으로 얘를 뭐하면 되겠니? 나누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되겠어? 네.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사용한, 다시 말해서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아주 멋진 말로 뭐라 그러게요? 전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전력을 P라고 쓰는데 전력은 그래서 VI로 계산하고요. I제곱R. 그래서 네, VI로 계산하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10V에 2A를 1초 동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력이 얼마야? 20. 전력의 단위 와트예요. 와트. 네, 전력의 단위 와트입니다. 그래서 전력의 단위 와트입니다. 근데 너네 집에서 전기세 내죠? 전기 에너지 받아서 쓴 만큼 돈 내는 거예요. 그게 전기세예요. 내가 전기 에너지 쓴 만큼. 근데 전기세를 얼마마다 한 번씩 내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우리 집에서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를 계산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한 돈을 내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 계산할 때 시간 단위가 뭐예요? 초요, 초 이 새끼야, 초.
전기 에너지 계산할 때 초 단위로 해야 되니까 이제 잘 계산해봐. 그래서 한 달이야.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암살이 돼. 그래서 한 시간이 몇 초야? 3,600초짜리가 하루에 24시간이 있고 한 달이면 30일이야. 간단하지? 네, 간단해요. 그렇죠.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초 단위로 계산해야 되니까 쓸데없는 숫자가 너무 커져. 또 쓸데없는 세계를 계산하고 지랄들이다 이거지. 그래서 쓸데없는 의미 없는 숫자가 너무 커진다는 말이야. 그래서 전기세를 계산할 때만 초가 아니고 그냥 시간으로 계산하자. 그래서 전기세를 계산할 때만 VI 초가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하자. 아우어. 알겠냐? 네. 이렇게 계산한 전기 에너지를 얘하고는 구분해야 되니까 전기 에너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자? 전력량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전력량은요. 아까 VI가 뭐라 그랬어? VI가 뭐라 그랬어? 이게? P. 빨리 전력, 와트. 거기다 뭐 곱한 거야? 시간. 그래서 전력량 단위가 와트시야. 전력량 단위가 와트시야. 그렇게 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꼬맹아 머리 있는 척해. 전력이라고 하는 VI에다가 됐어. 시간 단위를 초로 곱하면 뭐가 돼? 전기 에너지. 단위는 뭐야? 줄이야. 됐어? 근데 VI에다가 시간을 곱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한다고? 전력량이라고 불러. 단위는 뭐라고? 와트시라고. 똑같은 전기 에너지인데요. 시간 단위를 초로 곱했냐? 시간으로 곱했냐야. 되겠어? 그러면 머리 내줄게. 1와트시가 몇 줄일까요? 3,600. 이거 시간으로, 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얘를 초로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 3,600줄에 전기 에너지가 같아. 되겠어? 이 얘기야. 근데 너네 그거 알아? 요것만 설명하고 끝내드릴 테니까요. 내가 전기 제품을 사면요. 전 세계 모든 회사에서는 각각의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것들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은 100V, 200W 이렇게 써져 있어. 됐어. 반드시 표기해야 돼. 아무리 작은 전기 제품이라도 꼬마 전구라도 다 써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꼬마 전구는 100V에서만 써야 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격전압을 불러. 얘는 100V용이야. 200V에서 뽑으면 뒤져. 이런 뜻이야. 되죠? 자, 이건 뭐냐면 100V에 꼽아서 쓰면 얘는 1초 동안에 200줄의 전기 에너지 써. 소비. 네, 라고 하는 소비 전력을 얘기해. 됐어. 나는 이만큼 전기 먹어. 이런 뜻이야. 근데 우린 머리가 있어. 이것만으로 뭔가 해결해. 전력이라는 W는 뭐냐? VI의 곱이야. 맞지? 근데 W가 200이래. V는 100이래. 그러면 I는 얼마겠니? 2. 그렇죠. 너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 하나라도 배워가라. 되겠어? 그 다음에 V는 뭐니? IR 중2 때 했어. 됐어?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여기에 흐르는 물체의 전류가 2A라는 거 알아냈는데 한 발 더 가면 중학교 2학년 때 오메 법칙 V는 IR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V는 100이고요. 지금 알아냈어요. 전류가 2A라고. 그러면 이 물체의 저항이 얼마나 되냐? 50Ω짜리라는 것도 알아내는 거야. 돼? 이해돼? 근데 꼭 병신 같은 새끼가 있어. 100V에 꼽으라고 더럽게 크게 써놨는데 200V에 꼽고 싶은 본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지. 자제. 됐어. 자제가 안 됐어. 꼽았어. 몇 와트가 할까? 800. 이게 중3 시험 문제예요. 그 외에 그걸 안 하는 학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뽑았다 그래요. 전압을 바꾸면 전력이 바뀔까? 아닐 것 같아요. 바뀝니다. 바뀐다는 얘기야. 와. 전력이 바뀌는데
실제로 전기 제품에서 안 바뀌는 건 뭐냐? 얘가 바뀝니다. 이게 고정값이야. 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저항은 도선의 굵기와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야. 이미 전기 제품을 만들 때 그 전기 제품 속에 들어있는 도선의 굵기와 길이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값은 고정입니다. 그러니 100V가 아니고 200V에 꼽아도 이 전기 제품의 저항은 50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류가 얼마가 되냐? 4A야. 머리가 있으면 알겠죠. 얘가 고정이기 때문에 얘가 2배 커지면 따라서 얘도 반드시 몇 배 커져야 된다? 2배 커져야 된다. 그러면 얘가 2배 커졌는데 얘도 2배 커지네? 얘는 몇 배 커지니? 2의 제곱배 커지죠. 맞아. 그래서 여기가 몇 와트가 되냐? 800와트가 돼. 맞아. 이런 얘기야. 300V에 꽂고 싶어요! 동남아는 전압이 300V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220V.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10V지만 동남아에 가면 300V입니다. 되겠어? 거기다 꼽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몇 배 커졌냐? 3배. 그럼 이거 몇 배 커지겠냐? 3의 제곱. 이렇게 커져요. 되겠어? 그래서 이만큼을 알겠냐? 이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여기에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하겠어? 네. 괜찮아.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뒤에 모든 문제 좀 보시고요. 책가방 싸고 나가시고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만 살짝 남으시면 돼요.